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아침 7시 41분을 마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미국 대륙을 두 번에 걸쳐서 횡단했습니다.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2010년도에는 북쪽으로 이렇게 횡단을 했고 올해 4월에는 남쪽으로 이렇게 횡단해서 저는 미국 대륙을 자동차로 횡단했습니다. 거의 미국의 모든 도시들을 갔습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한 이유는 물론 그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싶어서 미국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일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본은 종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종단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획한 일본 종단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가을 10박 11일간에 걸친 일본 종단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일본 종단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또 프로그램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 투어라고 하는 여행사에게 제가 이걸 주관해 줄 것을 부탁했고 바나나 투어에서 이렇게 10박 11일간의 일본 종단 기획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기획자로서 참가하고 제 기획에 참가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중요한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몰랐던 것, 그리고 일본이 실패한 이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자료를 조사해서 버스를 타고 가거나 같이 숙박을 하면서 많은 이 토론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 종단입니다, 여러분. 일본 종단. 미국은 횡단이지만 일본은 종단입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일본을 종단하라고 하는 기획을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일본 종단 프로그램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행기표가 없어서요. 곧 일본 종단 프로그램이 종료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예약한 사람만으로 비행기 예약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빨리 이 전화를 하셔서 일본 종단 프로그램에 그 기획에 참여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 모여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민경욱이 윤석열을 비난했다. 당신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드리기 전에 앞서 여러분께 의문을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이 나갈 때 좀 잡음이 있었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혹시 마이크 오디오 상태가 괜찮은지 잡음이 없는지 이런 걸 좀 댓글로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바꿨습니다. 자, 어제 들어온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 민주당의 서른 의원 보좌관이 군사정보 700건을 북한에 넘겼다고 그래요. 자, 근데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보를 빼내서 북한에 넘겼다. 자,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도움 없이, 제가 의미해 가는 부분은 그겁니다. 국회의원의 도움 없이 그렇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겠을까? 그거 좀 의문입니다. 국회의원의 동의나 방조나 묵인이나 협조 없이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분이 서른 의원인데 나는 그것도 좀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동의, 협조, 묵인, 방조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도 국가정보원과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은 이상수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좀 많이 올리시는 분입니다. 밑에 이런 기사를 포스팅했어요. 민변 30여 명이 붙은 변호하고 있는 간첩사건 6건이 시간 끌기에 2년째 재판이 제자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피의자들은 다 협방됐다는 겁니다. 이 기사 위에다 이렇게 본인의 견해를 달았습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과 기무사는 해체하고 국회에서는 국가기밀을 빼낸다. 민변은 잡은 간첩 재판은 지연시키고 우리법 판사들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엔 판결을 뒤집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사법부를 장악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또 국회를 뭐 장악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글쎄, 난 그건 좀 변명인 것 같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가 이제 1년 2개월 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저 국회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이 야당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저 가짜로 만들어진 국회를 괴멸시키지 않으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다, 끌려다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신문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중앙일보는 딱 2명의 기자가 아니라 1.5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한 명의 기자는 김방현 기자이고요.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꾸준히 기사를 써온 그 김방현 기자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자는 0.5명입니다. 강찬호 기자가 그 0.5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과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읽어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을.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중대한 임무가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논란의 핵심인 사전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미 선관위 안팎에서는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줄이거나 투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종료 이후 본투표일까지 사흘 동안 선거판의 변화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투표율도 쟁점이다. 사전투표율은 처음 도입된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6.94%를 기록한 이후에 매년 상승해 지난해 대선에서 36.9%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을 초월해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대체한다는 본말 전도 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투표지 성향도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확연하게 달라 결과가 반대로 나오기 일쑤다. 선관위 안팎에서는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단축해 투표를 30% 선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하기 유력된다. 아예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사전투표는 투표를 늘리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투표율이 는 긍정적 효과보다 선거 불신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 이 지적은 무시하기 힘들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야권 단체들이, 또 야당이 이긴다면 여권 단체들이 사전투표 부정론을 주장하며 불복했던 3년 전 총선의 악몽을 재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의 부정선거 프레임 도구로 전락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설국픈 현실이다. 선관위는 유념해야 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일단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강찬호 기자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론을 소개해준 강찬호 기자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태에서는 용기에도 칭찬을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김방현 기자에 비하면 2분의 1 정도밖에는 못 미쳐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기사 중에 사전투표를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이틀에서 하루로 줄인다. 이것이 문제가 왜 아무 의미가 없는가 하면 사전투표는 몇 명의 투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틀을 하든 하루를 하든 나는 1시간을 하든 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전투표를 했다고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게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사전투표는 몇 명을 했는지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거 그게 다예요. 100만 명 했다고 100만 한 거고 1000만 명 했다고 1000만 명 한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쉬어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쉬어볼 방법도 없어. 오직 사전투표를 몇 명 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는데 그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그 부정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방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거기에서 무엇을 제안했느냐? 본투표를 48시간 동안 하자. 나 36시간 동안 하자고 그랬어요. 32시간 동안. 본투표를 길게 하면 돼요. 밤새워서 하면 돼. 본투표를. 그리고 본투표가 끝나면 예를 들어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18시까지 본투표를 늘리면 돼요. 꼬박 밤에 세우는 거죠. 투표 감시위원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러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를 24시간이나 아니면 48시간 하자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찬성할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찬성할까? 이 안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전처럼 나를 위해서 부정투표를 해주겠지. 아, 중앙선거 이번에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해줄 거야. 각각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를 24시간 또는 36시간 또는 48시간 하면 돼요. 그냥 지켜보면 돼요. 밤새워서 교대로.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투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투표지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되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투표와 개표의 시간이 일주일씩이나 길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투표지는 위험한 화약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화약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약을 가지고 끌어안고 있겠습니까? 일주일씩? 여기 이제 본투표는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금요일 아침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 투표 감시 요원만, 참관인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야. 프랑스에서는 이 투명한 플라스틱이던데요. 투표함이. 왜 우리는 못해? 플라스틱 투표함, 투명한 거. 못하는 이유. 흑심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명한 투표함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투명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싫어. 난 투명한 거 싫어. 더불어민주당도 투명한 거 싫고 국민의힘도 투명한 거 싫어. 그럼 뭐야? 똑같은 사람들이야. 아니, 투명한 투표함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 말처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면 되죠. 금요일 6시부터 일요일 밤 저녁 6시까지 해. 뭐가 문제야? 아니, 그 사람만, 그 감시하는 사람만 교대해주면 돼. 그리고 투표 끝났어.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돼요. 제가 만든 공직선거법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투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개표 참가 요원들은 공무원 선서를 한다. 다시요. 투표가 끝나는 그 순간에 선거 이 참관인이 있었어요. 선거를 하나 못하나 투표 참관인이. 그 사람들은 딱 6시 끝나자마자 선서를 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개표 공무원이 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하고 부정이 있으면 처벌받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깔아.
여러분, 제안이 얼마나 훌륭한 아니에요? 감추려고 하는 사람,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 투표하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사람, 투표에서 개표까지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은 다 흑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는 다 흑심 있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그 실태, 그럼 뭐야? 그 사람 나쁜 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이상로안을 싫어할 거예요. 국민의힘도 싫어해. 왜? 둘 다 투명하지 않은, 흑심이 있는, 올바르지 못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금방 들어오는 처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면 돼요. 금요일 새벽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표. 그러면 돼요. 자, 민경우 의원이 이런 글을 포스팅했어요. 만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거라면 대통령의 주된 의미인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주 민경우 의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 제가 민 의원을 한 2달 전에인가 만났습니다. 그 방송도 같이 했어요. 제가 민경우 의원에게 질문했습니다. 저기 다음번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경우 의원을 당신이 지역구 인천 연수구 의뢰 공천해 줄 것 같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민경우 의원을 내내 공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몇 사람에게 밖에서 물어봤더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도 다 알아요. 이미 국민들도 다 알아요. 민경우 의원은 공천받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대들잖아요. 당신 헌법 수호가 없어. 이제 직접적으로 대들어요. 아마 민경우 의원은 공천받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경우 의원에게 제안하는 게 그겁니다. 제3지대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민경우 의원뿐만 아니라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여러 변호사분들이 계시는데 만나서 우리가 내년 4월 혁명에 동참합시다 라고 하면 조금 저하고는 견해 차이가 달라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내년 4월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공천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하는 뉘앙스를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받았어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민경우 의원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앞뒤에 뛰시는 분이 한 7, 8명 됩니다. 그분들을 공천해 줄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지금도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4월 혁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민경욱이다라고 하는 방송을 했어요. 언제 했냐? 부정선거가 끝나고 4.15 부정선거가 끝나고 민경욱 의원이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마 이 당시는 현역의원이었을 겁니다. 아직 임기가 끝나기 전인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는데 민경욱 의원이 이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했어요. 다음번 대통령은 민경욱이다. 그거 프리덤 뉴스 채널이 폭파되는 바람에 아마 그거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들 민경욱 의원을 포함한 여러 변호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4월 혁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여
국민님이 공천을 해줄까? 글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민경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분이 지금 그 5월 10일, 2022년 5월 10일 날 국회에서 취임할 때 취임 선서식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분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1년 반 동안, 거의 1년 2개월이 되는데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저를 비난해요. 이상로, 너는 좌빠야. 아주 좌빨이래요, 저보고. 극좌래요, 저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아니요. 저는 헌법 수호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사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상로가 윤석열보다 훨씬 헌법을 준수합니다. 좌파들이 윤석열을 비난하는 건 무조건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대통령 하자는 거고, 제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라!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의 차원이 달라요. 자, 이 윤석열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에 관한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경향신문 기사를 같은 그런 좌파 매체들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오늘은 인용을 해드립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동훈이 대통령 장모 구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처럼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는 시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여기서 버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버퍼가 시작돼서 방송이 끊어지면 곧바로 2부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2부라고. 버퍼가 시작됐지만 굴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1일 법정 구속된 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 더불어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발언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최은순 씨 장모 은행 잔고증명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 당신들처럼 개입하지 않았다. 재판에 개입하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구속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자, 법무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최 씨 구속에 대해 말씀 한마디 해달라. 장모, 대통령의 장모. 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씨 재판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개입하려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기다렸겠죠. 야당 의원들은. 그 대통령 장모가 구속되는 그 재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뭐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재판의 개판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판의 판결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은 국무위원,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처럼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발언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우리 법무부는 하지 않았어.
이 재판은 내내 당신들처럼 사법부를 이 재판 시스템에 개입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라고 공격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우파 시민들에도 많은 분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좋아합니다. 아, 한동훈이 잘해. 역시 한동훈이야. 역시 한동훈이야. 근데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분은 공무원, 국무위원이에요. 법무장관입니다. 우리는 정치인 한동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또 아마 또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지만, 야, 이상로 좌빨, 너는 왜 한동훈을 공격해? 예, 한동훈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은 어제,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정치적인 발언만 했어요. 자, 왜 정치적인 발언인지에 대해서 변희재 씨의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의 발언에서 변희재 씨의 견해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 태블릿 같은 증거도 조작한 사람이 사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이거 믿을 수 있나? 박근혜를 사랑했던,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보수 애국 시민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변희재의 견해입니다. 변희재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변희재처럼 똑똑한 야당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당장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최소한 태블릿 PC는 어떻게 된 거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야당 국회의원은 그렇게 변희재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변희재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변희재 씨에 대한 언급만 하면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알아요. 여러분이 왜 공격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요. 변희재 씨가 하는 모든 행보를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태블릿 PC에 관한 한 변희재 씨가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변희재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이 부분에서 또 댓글 한 번 저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건방지게 정치인 행세를 하는 거에 대하여 제대로 공격한 야당 국회의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야당 국회의원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한동훈 장관? 그런 질문 하나 합시다. 태블릿 PC 조작 왜 했어? 왜? 최소원이 거에다가 아니라고 그러다 지금 왔다 갔다 해. 당신 그 사법 개입한 거야, 안 한 거야? 라고 질문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댓글이 들어서 기자님 주접이 심하십니다. 예. 욕먹더라도 저는 할 말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건방집니다. 이 건방지고는 국민을 전부 상대로 건방을 떨고 있는 거예요. 국민 모두가 야당 의원은 아니에요. 최근 이렇게 건방을 떨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어제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랬더라고요. 야당이 사과하면 양평 고속도로 다시 놓겠다. 건방이 극을 달하고 있어요. 원희룡이도. 국토부 장관으로서 고속도로가 필요하면 놓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정치의 쟁점으로 삼아 그것도 시건방의 극을 떨고 있어요. 원희룡 씨도. 요즘 건방진 사람 둘이 서로 시건방을 경쟁하고 있어요. 원희룡과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장관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해놓은 일이 뭐 있어요? 옛날에 한동훈 장관 미국에 가서 출장 갔다 왔어요. 미국에 FBI를 다녀왔다나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이제 FBI 가서 문재인의 코인 범죄를 다
1년 2개월 동안 뭐 했어요? 미국 갔다 와서 내놓은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한동훈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국회에 가서 시건방 떠는 거 이외에 한동훈이 한 일이 없어요. 이분은 행정을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만히 보니까 원희룡이도 한동훈이가 멋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좌파리, 극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려야 돼요. 자, 변희 씨 얘기를 드릴게요. 보세요. 태극기를 사랑했던,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의 이중성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니, 안 하겠습니다. 저도 공격당하는 거 싫으니까. 이제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해놓은 일이 뭐 있어요? 꽃다발도 많이 보내줬어. 해놓은 일이 뭐야? 정치인으로 시건방 떠는 거 이외에 지금 한동훈이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댓글이 들어왔어. 왜 추소문은 석방 안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32년 구형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문재인이 석방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안 했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감옥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 죄 없이 7년 8년씩 안여자를 잡아가도 그 국회에 가서 시건방을 떨고 있어? 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나요? 왜 이 사람에게 꽃다발을 보내야 하나요, 여러분?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1년간 2천억 적자가 났대요. 양양공항이.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대형 국책사업으로 3,500원이 넘게 쏟아부은 시설물이 대책 없이 놀고 있다. 지난 21년간 운영 적자도 2천억이 넘지만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 영동권 거점공항이자 강원도 공항이 관문을 표방했던 양양국제공항이 바로 그렇다. 이곳을 사용하는 에어플라이언 항공사도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불러드릴게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이 그랬어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태우 돈이나 김영삼 돈이나 김대중 돈, 자기 돈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럴해저드가 심한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은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내죠, 세금은? 국민이 내요. 근데 자기가 내지 않는다고 막 쓰는 거야. 펑펑 쓰는 거야. 오케이, 표야, 표. 야, 표. 강원도 표. 돈, 국민들한테 거두면 돼. 국민들은 노예야. 그냥 거두면 돼. 국민들, 니까지 그것도 시끄러워. 돈 내. 나는 표만 받으면 돼.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보니까 김대중 기념관이 엄청나대요. 또 그것도 예산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 이게 올바른 나라예요? 국민들이 올바른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까? 자, 다음 뉴스 갈게요. 자, 돈을 펑펑 써. 어디에 또 펑펑 쓰느냐? 이런 데 펑펑 써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 이유를 찾는데 1년에 100억씩 썼어요. 5년간 572억을 쓰고 조사위원회를 해체했어요. 결론은 모르겠다.
이거 국제적인 코미디입니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조사 비용을 5년 동안 572억 원을 썼어. 그리고 결론은 모르겠다. 그리고 해체했어. 이거 민간 기업이면 불가능해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돈지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 돈을 쓴 거예요. 그쪽에서 표가 나오니까. 돈은 국민이 내. 너희들은 노예야. 국민은 내라는 대로 돈 내. 나는 표를 얻어야 되거든. 나는 표. 국민 넌 돈만 내면 돼. 나는 표를 얻으면 되고. 내 떨거지들 먹여 살리면 되고 여기저기 보내갖고 공기업에 보내서 떨거지들 먹여 살리면 돼. 국민 너희들은 노예야. 아 시끄러워. 이상농 시끄러워. 돈 내 돈. 저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월급쟁이가 세금 제일 많이 내니까. 너희들은 세금이나 내. 우리는 펑펑 쓰고 표 얻으면 돼.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다시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들에게 맡길 수 없어요. 자, 여러분 틀림없이 보십시오. 지금도 붙어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목동인데, 뭐 경쟁적으로 붙어 있어. 무슨 교육교복은 몇 억을 확보했습니다. 서로 몇 억 확보해. 몇 억도 아니야. 몇십억에서 몇백억이야. 뭐를 유치하는데 몇백억을 내가 확보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 돈을 줄였으면 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정당 프랜카드만 붙을 수 있어. 현수막만. 다 내가 예산을 얼마 썼습니다. 예산을 얼마, 그것밖에 없어. 예산 얼마 줄였습니다. 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왜? 너희들 유권자들, 너희들은 노예야, 노예. 돈만 내, 돈만. 나는 표. 그리고 너도 돈은 너희들이 내고, 나는 표를 받으면 돼.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민주주의입니다. 틀림없어요. 내년 4월 총선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4년 동안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몇백억을 가져왔습니다. 그 법인세를 몇 % 올렸습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면서 상속세를 얼마나 올렸습니다. 꽝. 여러분, 나를 찍어 주십시오. 또다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2의 4월 혁명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로 씨, 당신 이 무더운 여름에 수고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안 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예야. 노예. 아직 조선시대 사고를 벗어나고 있지 못해. 그렇게 세금 뜯기고 그렇게 해도 그냥 또 1번 아니면 2번이야. 왜? 노예니까. 사고 능력이 없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상로 씨, 당신 상처받을 거야. 이제 진짜 그만둬. 안 돼. 대한민국 사람들은. 노예야, 노예. 대한민국 사람도 노예야.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저 1번 아니면 2번 찍어. 왜? 1번하고 2번이 무조건 세금 뜯어서, 표만 내는데 세금 막 뜯어서 안양공항도 짓고 별짓, 세월호도 하고 별짓 다 해. 지금 4.3 사건 보상비가 한 1조가량 나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거기 앞장선 사람이 누구다? 원희룡이에요. 원희룡 일가 11명이 지금 4.3 사건 배상 대상자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세금 내라는 데면 내라는 대로 내죠. 열심히 표는 드릴게요. 세금 열심히 걷어가세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지선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을, 어제도 사람을 만났어요. 젊은 사람. 나가자! 손잡고 나가자. 저는 그냥 뒤에서 도와드리기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일할 사람이, 난 뒤에서만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전 국민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 제가 최근에 만나본 젊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활동하는데 용기를 내서 해. 용기가 없어, 그 사람들. 돈? 걱정하지 마. 돈 생겨.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선거는. 혁명은 가슴으로 하는 거야.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변희재 재구속은 당연하다. 천만의 말씀. 변희재는 죄 없습니다. 변희재는 죄 없어요. 여러분이 변희재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나 태블릿 PC만큼은 변희재가 제일 정확합니다. 마이크를 바꾸는데 설명하기 잘 들리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내 정치는 방관하고 있다. 예, 맞아요. 국내 정치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미 하나 본 거 있어요. 카르텔을 척결하자. 계속 수해 현장에 가서도 카르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도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고 실제 할 일은 안 하고 정치적인 수사만 그럴듯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신문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독립언론을 주장하는 이 기자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 신문을 인용할 거는 인용해야 돼요. 그 경향신문이든 어디든 인용할 건 인용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 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나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또 부정투표를 해주겠지? 선거를 해주겠지? 이쪽, 이제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해주겠지? 그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이거 민국 대통령 최고다.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용기 있는, 대한민국 용기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용기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기술자일 뿐이에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 법기술자예요. 어리석은 보수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변희재가 이상로 씨 변희재 과찬하지 마세요. 변희재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저 쓸만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게으름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라. 부정선거요? 핸드폰을 꺼내더니 중앙일보를 딱, 뭐뭐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 무슨 기자. 무슨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어디 가서 그런 게으름을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자랑하는 사람 중 이런 얘기를 해요. 토론 한번 하시죠. 내가 그랬어요. 토론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토론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소매치기가 있어. 저 사람 잡아라. 근데 잡지 말고요. 우리 토론합시다.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변희 씨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믿기 싫으면 입을 다물으면 돼요. 토론하자.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수사할 때입니다. 누구부터 써야 되느냐? 180일이 넘도록 부정선거 재판하지 않은 대법관부터 수사해서 내려와야 돼요. 자, 저는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변희주 씨의 태블릿 PC만큼은 옳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변희주 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토론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변희자가 미우니까 감옥 보내야 된다. 이것도 올바른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오늘도 상당히 많은 댓글이 들어왔어요. 조갑재, 정규재, 변희재 씨가 안 하고 있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부중이라고 그러던가요? 부정선거, 부정충. 예.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올바른 일이 아닌 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갑재 선배, 정규재 씨, 변희재 씨. 부정선거에 관한 여러분들의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관해서 본인이 게으름을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어? 지금 시대에? 라고 생각했던 4.15 선거 이전에 제가 기자로서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월 10일, 그 다음에 4월 10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제가 직접 투표 참관인가 개표 참관인으로 참관했어요. 개표 참관하던 애가 2건을 잡아냈어요. 기자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게으름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변희재는 한우물만 팔아.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까지 힘에 붙이면 태블릿 PC만 팠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성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저를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희재에 관한, 변희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관한 변희재가 가장 정확합니다. 변희재를 재구속하라 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저는 변희재 씨와 견해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